복권의 셰프는 순전히 제목에 끌려서 봤습니다. 원래는 가상이든 대체든 정통이든 간에 역사물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지만 제목이 주는 묘한 이질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라는 웹소설이 원작이라고 하길래 실존 인물과 역사의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게 드라마로서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했는데 제작진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지 복권의 셰프는 왕을 연희군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바꿨습니다. 여전히 누가 봐도 연산군이 모델이라는 건 알 수 있으나 이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점을 챙겼으니 드라마를 위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연산군이 미식가였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 같은 원작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상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 뭐니뭐니 해도 최고의 백미로 떠오른 건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는 복권의 셰프, 즉 윤아씨가 연기한 연지영과 연지영이 왕에게 대접하는 각종 음식의 향연입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부제로 음식의 이름을 올리는 만큼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부터 약간의 퓨전 음식까지 줄줄이 나와 볼 때마다 위를 자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먹방에 흥미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나 막상 보니까 이상하게도 자꾸 군침이 돕니다. 꼭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복권의 셰프는 슬그머니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같은 시기에 방영을 시작한 12 못지않게 복권의 셰프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한데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가 단 4회 만에 시청률이 1회의 절반 밑으로 뚝 떨어진 것과는 정반대로 후자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말인즉슨 적어도 복권의 셰프는 수요층을 끌어들이고 만족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뜻이니 비슷한 드라마를 좋아하셨거나 흥미가 생기신다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지영은 프랑스의 저명한 요리 대회에서 우승하며 자신의 꿈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헤드셰프가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부탁으로 파리의 한 대학에 있던 조선시대의 고서를 갖고 가는데 일식이 벌어지는 중의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그 고서의 한 글귀를 읽었다가 졸지에 조선시대로 떨어집니다. 적지 않은 드라마에서 회빙안을 봤으니까 이제 타임슬립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혹시 이 정도로도 벌써 정색하신다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연지영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방황하다가 하필이면 사냥을 나왔던 연희군과 맞닥뜨립니다. 두 사람 다 서로를 이상하게 여겨 연지영은 연희군을 촬영 중인 배우로 알고 연희군은 연지영을 여자의 모습을 한 귀신인 귀녀라고 부르며 각자 자기 할 말만 합니다. 바로 그때 연희군의 목숨을 노린 자가 화살을 쏜 탓에 두 사람이 함께 강에 빠졌으나 용케 목숨을 건집니다. 연지영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연희군이 화살에 맞아 끙끙대고 있길래 애써 지혈까지 해줬건만 적반하장으로 또 노발대발하고 티격태격한 끝에 연지영이 연희군을 포로로 생포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계기로 연지영과 연희군의 험난한 악연이자 달달한 인연의 길이 열립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희군이 다시 왕의 자태를 갖추고 황궁하기 전에 연지영이 만든 고추장 버터 비빔밥과 수비드로 조리한 고기를 차례대로 먹고 홀딱 반합니다. 연희군으로서는 도무지 연지영의 정체를 알 수 없어 미심쩍긴 하지만 이미 환상의 요리를 맛본 터라 얌전히 풀어줄 수 없어 역으로 연지영을 생포에 데리고 갑니다. 내친 김에 무려 대령 숙수로 임명해 산의 진미를 실컷 맛보는 동시에 연지영을 못마땅하게 대하는 자들로부터 지키려고 하는데 대비까지 나서 자격을 운운하며 시비를 걸자 대령 숙수의 자리를 놓고 또 한 번 요리 대결이 펼쳐집니다. 줄거리만 들어도 대충 아시겠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역잘알이시거나 고증에 매우 엄격하신 타입이시라면 시청을 피하시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도 모를 연지영이 왕과 대신 등에게 하는 언행을 보면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갑니다. 심지어 자신이 조선시대에 있다는 걸 자각한 후에도 당돌하고 패기가 넘쳤으나 다들 아량이 넘치는지 연지영의 사진은 멀쩡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희군 외에도 다수의 캐릭터가 역사 속 인물을 따르고 있어 장녹수, 임숭재, 인수대비 등도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애초에 원작과 달리 드라마는 가상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발견하고 비교하는 재미가 있는 한편 역사의 영역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건 사실이라 민감하신 분들께는 거슬릴 수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실존 인물과는 다르게 묘사될 기미가 여럿 보이기도 하고 갑자사화를 갑신사화로 바꿔 곧 피바람이 불 것을 예고하는 등으로 역사를 영리하게 차용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기로 한 이상에는 기꺼이 수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좀만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사슴과 사냥에 얽힌 연산군의 사연을 접목하는 대목 같은 것도 흥미롭게 다가와 폭군의 셰프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정통 사극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하다면 유치하고 재치 있다면 재치 있는 연출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저처럼 철인왕후나 슈룹 같은 드라마를 재밌게 보신 분에 한해서는 폭군의 셰프에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드라마도 질시하는 후궁의 계략과 함부로 벌할 수 없는 탐관오리, 그리고 왕자를 놓고 벌이는 암투 같은 필수적이라면 필수적이고 전형적이라면 전형적인 사극의 구성에다가 서로 극혐하던 폭군과 셰프가 결국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극에서 극에 빠지면 무슨 재미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폭군의 셰프라는 제목에 더 충실하길 바랐던 탓에 어김없이 다수의 분량과 비중을 차지하는 뻔한 소재들이 좀 아쉽습니다. 어쩌면 이 역시도 당연히 예상하고 있어야 했던 걸 수도 있지만요. 뭐 어차피 이것도 제 취향일 뿐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시청하시기 전에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폭군의 셰프를 재밌게 보고 있는 건 배우들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연지영을 연기한 윤아 씨는 악마가 이사왔다를 기점으로 제 눈에 들어오더니 이 드라마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비슷한 캐릭터를 자주 연기한 것 같긴 하지만, 요리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정성을 기울이는 셰프 연지영과 뚜렷한 주관으로 부당한 처사에 무모할 정도로 이의를 제기하는 인간 연지영을 자유롭게 오가며 응청스럽게 연기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 사심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솔직히 1화부터 4화까지는 윤아 씨가 혼자 캐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연희군의 경우는 박성훈 씨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하차하고 이철미 씨로 바뀐 거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나, 미천하디 미천한 제가 볼 때는 이철민 씨가 연희군을 연기하게 된 게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입니다. 박성훈 씨가 논란을 일으킨 건 자체하더라도 그냥 폭군의 셰프를 보고 있으면 박성훈 씨의 연희군과 윤아 씨의 연지영은 어떤 그림이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연희군을 연기하고 있는 이철민 씨와 윤아 씨가 잘 어울리는 데다가 대체자로 들어왔다는 게 무색할 만큼 이철민 씨의 연기도 좋아 도리어 왜 처음부터 저 배우가 맡은 게 아니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윤아 씨가 10살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꽤 잘 어울립니다. 제 이상형에 가까운 강한나 씨는 연희군의 후궁 중 한 명이자 장육수에서 가져온 캐릭터로 보이는 수건으로 나옵니다. 캐릭터 자체는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류라 여우같이 왕을 현혹하는 와중에 뒤통수 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은밀하게 계략을 꾸미거니와 연지영을 견제하는 역할까지도 맡아 얄미운 짓만 골라 하는데, 연기도 참 잘하고 너무 예뻐서 수건이라는 캐릭터와 찰떡입니다. 오죽하면 연희군과 연지영 대 수건의 구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고 봐도 될 만큼 강한나 씨의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오이식 씨가 연기한 임성재와 윤서아 씨가 연기한 서길금도 주목할 만합니다. 임성재는 주연이 바뀐 흔적인지 연희군과 중마고우로 자란 또래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들어 보이지만 여러모로 흥미로운 캐릭터고, 서길금은 연지영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선한 캐릭터라 호감이 갑니다. 물론 두 배우 모두 연기를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폭군의 셰프라는 제목에 끌렸던 건 이질감만큼이나 두 인물의 공통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폭군은 단어 그대로의 폭군이라면 셰프는 주방의 폭군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안 되지만, 고든 램지나 에드워드 건 같은 셰프를 보면 주방의 구성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폭군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규모의 차이가 있긴 해도 한 집단의 수장이라는 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극명하게 다른 탓에 두 사람의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연지영은 폭군 같은 셰프이긴커녕 나름 온화하고 자유로운 편이라 주변의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반면, 의외로 폭군이라기엔 다소 무난해 아쉬움과 의아함을 자아내던 연희군은 사회에 이르러 가히 우리가 아는 폭군다운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 연유에는 연산군을 연상시키는 배경이 있으나 드디어 폭군다워져 반가운 기색을 보이자마자 연지영과 연문을 뿌리는 바람에
앞으로의 전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난폭한 연희군을 볼 수 있길 바라지만 10중 8구 연지영이 연희군을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연지영이 연희군의 어머니인 패비연 씨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징조까지 나타나 갑신사화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걸 연지영도 알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셰프가 조선시대로 왔다는 설정은 정확히 차린왕후와 겹쳐집니다. 대신에 차린왕후는 남자였던 셰프가 조선시대의 중전에게 빙의했던 것과 달리 폭군의 셰프는 대령 숙수로 자리매김한 덕분에 여전히 본연의 역할을 합니다. 차린왕후에도 요리하는 장면이 간혹 나오긴 했으나 코믹한 성격이 짙은 연출이었다면 폭군의 셰프는 제목에 걸맞게 요리하는 장면만큼은 상당히 공을 들여 차별화가 이뤄지는 것과 더불어 볼 때마다 배가 고파진다는 게 단점 아닌 단점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단점까지 감안해도 꽤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흥미가 생기셨거나 취향에 맞는 분께는 흔쾌히 추천합니다.